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4일 최병묵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검언유착이냐 권언유착이냐 뭐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고요. 그 문제에 관해서 이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과연 공모를 했느냐, 아니면 그걸 취재하기 위해서 MBC가 권력과 공모했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온 언론 보도에 나온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지난달 말에 1월 말에 사실은 기소가 됐죠.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같이 거론되던 사람 중에 기소가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그 다음에 제보자 X라고 알려진 지현진, 이 두 사람은 기소가 안 돼 있습니다. 그 두 사람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기소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 두 사람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최강욱 대표가 페이스북 글에다가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을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올린 데에 같이 공모를 했느냐 공모하지 않았느냐, 이것만 들여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모한 흔적이 약하다, 그래서 기소를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공모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다 보니까 검찰에 자기 진술을 한 것, 여기에 보면 권언유착의 정황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선 하나씩 보죠.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이게 정진웅 부장검사가 있던 그 형사 1부입니다. 이 형사 1부가 정진웅 부장검사 떠나고 이제 변필건 부장검사가 왔는데, 이 사람이 1월 26일 날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사람이 이제 황희석, 그 다음에 제보자 X, 지현진, 이런 사람들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불기소 결정문이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최강욱 대표만 기소를 했는데, 최강욱 대표는 2020년 4월 3일 페이스북에다가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 이런 제목으로 글을 올립니다. 여기에서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이런 말을 했다. 이런 걸 이제 페이스북에다 올렸습니다.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거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최강욱 대표는 기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자, 검찰에서 이제 최강욱 대표뿐만 아니고 황희석 전 국장과 제보자 X, 지현진이라는 사람도 같이 조사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조사는 바로 최강욱 대표가 이런 글을 쓰는데 공모했느냐 공모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020년 3월 26일, 작년이죠. 3월 26일 서로 처음 만나서 이동재 전 기자의 취재활동이라는 거는 결국 최강욱 대표가 쓴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 한마디만 해달라, 이렇게 압박했다,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공유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공유했다는 건 서로 상의하고 같이 협의를 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걸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 그런데 또 불기소 결정서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지현진이라는 사람은 요 3월 26일 날 황희석 전 국장한테 3월 26일 날 이제 만나고 나서 27일 날 황희석 전 국장한테 이동재 전 기자의 편지라는 게 이철 씨한테 보냈다는 편지, 그거하고 이제 이동재 기자와 지현진 그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을 황희석 전 국장한테 줍니다. 3월 27일 날. 그러니까 황희석 전 국장은 지현진 씨한테 받은 자료를 MBC가 검언유착 보도를 한 게 3월 31일이거든요. 그 전에 최강욱 대표하고 같이 검토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검토라는 건 결국 논의를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MBC에 보도가 나옵니다. 이거 연결된 것 같지 않습니까? 정황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가 이 시점, 그러니까 3월 말, 그러니까 3월 31일 날 MBC 보도가 있었고, 이 시점이 언제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최강욱 대표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그만둔 게 언제죠? 3월 16일입니다. 그러니까 요 3월 말이면 불과 열흘 뒤입니다. 열흘 뒤. 열흘 전 청와대 비서관과 그다음에 황희석 전 국장은 법무부 인권국장을 언제 그만둔지 아십니까? 작년 1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2달여 전 법무부 인권국장과 그다음에 열흘여 전에 한 10여일 전의 청와대 비서관,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제보자 X라는 사람하고 같이 MBC가 이 보도를 하기 전에 이 이동재 전 기자 문제를 논의를 했다. 순차적으로 논의를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MBC가 3월 31일 날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최강욱 대표가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최강욱 대표가 나중에 올린 글에는 이동재 전 기자가 이렇게 엉뚱한 짓을 했다.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순차적으로 논의한 것이 결국 MBC가 3월 31일 날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그 보도는 검언유착입니다. 이 검언유착의 근거 자료가 되지 않았느냐. 이건 뭐 충분히 추정이 가능한 거죠. 만약에 검찰이 이것을 최강욱 대표의 페이스북 그 명예훼손 글, 이 글에 황희석과 지현진이 공모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관점에서 들여다보지 말고 이게 권언유착이라는 의혹, 그런 의혹을 가지고 이 세 사람을 조사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발언대로라면 이 사람들이 검찰에서 황희석, 지현진, 최강욱 이런 사람들이 검찰에서 얘기한 것을 맞춰보면 결국 MBC 보도하고, MBC 보도는 뭐 객관적 정황이니까, 그리고 MBC와 이제 연결고리는 지현진으로 보이는데 막상 이 지현진이라는 사람은 이철 전 대표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지현진을 매개로 해서 권언유착 관계가 형성된 것 아니냐.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검찰이 수사를 했으면 이 수사는 지금 결론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나게 하는 불기소 결정문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황희석 전 국장은 3월 22일, 이거는 이제 MBC 보도가 31일 날 나왔는데, 그때 페이스북에다가 최강욱, 그때 전 비서관이죠.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간다. 이 작전이라는 게 결국 권언유착 아니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같은 날에 지현진은 요 페이스북 글이 올라온 지 한 30분쯤 뒤에 이 황희석 전 국장 글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공유를 해가면서 부셔봅시다. 윤석열 개검들이라는 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결국 한동훈 검사장을,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는 한동훈 검사장을 엮는 그런 것들을 본인이 했다는, 그러니까 MBC하고 연결고리를 했다는 그런 정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현진이 MBC 보도 하루 전 31일 날 보도했다고 그랬죠. 30일에 또 글을 올립니다. 꿈에 내일 MBC 뉴스데스크 보라는 신의 메시지가, 이런 글을 올립니다. 뭐죠? 3월 31일 날 MBC 뉴스데스크에 무엇이 나간다는 사실을 지현진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원래요, 기자들, 뭐 저희같이 기자를 오래 해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사도 팔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꼭 오늘 써서 보도하려고 했는데 그날 무슨 다른 큰 사건이 일어난다든가 뭐가 일어난다든가 해서 기사가 밀리는 수가 있습니다. 밀리면 오늘 못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중요한 기사인데 그걸 이제 기사의 팔자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현진이라는 사람은 바로 3월 31일 날 MBC 뉴스데스크에 자기가 어쩌고저쩌고 관여한 글이, 기사가 나간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30일 페이스북에다 올렸다. 그거는 내통하지 않고, 내통도 아주 밀접하게 내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건 뭐 기자 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런 글을 올렸다. 이 얘기는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만나서 정확하게 조율을 했다. 열흘 전 청와대 비서관과 그 다음에 2달여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제보자 X라는 사기꾼하고, 이 사람 사기 전과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사기꾼하고 만나서 MBC 보도에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마치 공모를 한 듯이 이렇게 해서 나가는 기사를 순차적으로 협의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걸 줄여서 말하면 검언유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권언유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권언유착으로 검언유착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관점은 어차피 그 작년에 뭐 청주지검 검사가 부장검사가 그런 글을 올렸더군요. 이 관점은 두 가지가 존재한다. 검언유착이라는 의혹과 권언유착이라는 의혹. 검찰은 공정하게 이 두 가지를 함께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정의도 부장검사죠.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얘기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그중에 검언유착 부분만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가 결국은 그 검언유착 의혹에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국회에서 수많은 증거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단 하나의 증거도 없고 유일하게 증거라고 내놓은 것이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의 대화록인데 그걸 보면 두 사람이 공모를 했다가 아니고 공모가 없었다는 걸 입증하는 대화록입니다. 그게 공개가 돼버리니까 뭐 그냥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한동훈 검사장을 아무리 주변을 뒤져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검언유착이 증거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두 사람이 공모한 적, 그러니까 기소도 못하고 이동재 전 기자만 그냥 이철 전 대표 강요했다. 근데 그것도 미수에 그쳤다. 그거 가지고서 지금 기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보니까 보석으로 또 석방해 줬던데 원래 오늘이 구속기간 만료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전에 보석으로 그냥 석방해 준 겁니다. 이것도 지금까지는 그럼 왜 붙잡고 있었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물론 보석 석방의 기준은 재판장이 결정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는 수사였고 문제점이 있는 현재까지의 재판으로 보인다. 강요미수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기자가 검사하고 공모하지 않고 어떻게 강요를 합니까? 기자는 회사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그런데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은 이 권언유착 부분은 전혀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 이렇게 불기소 결정문의 엄연히 권언유착의 의혹이 드러나 있는데 이런 정황들이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